샬롬. 오늘 이 영상은 특별히 우리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음으로써 시작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자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자유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박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처럼? 지금 북괴처럼, 지금 중공처럼, 지금 소련처럼 그런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중공에도 교회가 있다.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다. 과연 그게 진짜 교회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교회가 있다. 기독교가 있다. 라는 거 알리기 위한 거짓이죠. 거짓.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방의 자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자유하면은 프리덤이라고 하죠. 프리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리버티예요. 리버티.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버티, 자유를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에서는 리버티, 해방의 자유는 뭐냐면 혼의 자유. 모든 사람은 혼이 있어요.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혼이, 우리 인간의 혼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라겠어요? 자유를 누가 주셨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를 모든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뭐래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속박. 종이죠. 종. 속박. 종들에게 뭐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문 스터디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때 그것도 세종대왕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종대왕을 뭐라고 해요?
대왕이라고 해요. 세종대왕.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제일 악랄했다 라고 저는. 왜? 조선시대 때 통틀어서 종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50%가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종인 거고, 또 정승들 있잖아요. 정승들에게는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200, 300명에 가까운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때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우의정, 정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종만 해도 200명이 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250명 정도의 종을 거느리고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해방의 자유, 속박을 당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다른 곳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하는가에 대한 거, 앞으로 해야 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늙음하게 쓴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는데 젊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에게 네 젊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래요. 근데 뭐래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실 때,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왜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해방의 자유, 종의 길을, 속박의 길을 가지 말라, 그리고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걸 읽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드리고자 여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이, 또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어르신들, 심지어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나와서 2026년 8월 13일 날 벌어졌던 뭐가 있었죠?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 당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어디서 발각이 됐죠? 처음에 강남, 서초 구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죠? 방금 읽었죠? 전도서 읽었죠? 전도서에서는 뭐라 하는 겁니까? 젊을 때 청년들에게 행동에 나서라는 거예요. 행동에 나서라.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서는 뭐래요?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다 연관이 되죠.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혼의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고 육체의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번 지방선 선거뿐만 아니라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지금 계속 연일 지금 터뜨리고 있죠. 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죠. 지난 총선과 대선과 모든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다 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즉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그래요? 어제 그저께는 주진우 의원이 사전선거가 몇 배가 불렸대요? 70배, 90배가 불려졌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70배, 90배가 부풀려졌다는 거는 즉 10명이 했다고 했을 때 70배면 뭐예요? 70명이 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 10명만 했는데 70명이 했다고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투표 날은 어떻게 했대요? 본투표 날은 100명이 했는데 몇 명? 그 반대로 70%가 삭제가 됐어요. 100명이 했는데 70명만 했다고, 아니 30명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이번 투표 부족 사태가 그거잖아요. 150군데에서 처음에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많았죠. 그것도 우파 성향이 짙은 곳에서만 벌어졌다고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밝혔어요. 그것만 봐도 벌써 부정선거죠. 왜 하필은 우파 성향이 강한 곳에만
부족했냐.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왜 읽었어요? 전도서 왜 읽었어요?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부정선거를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속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당이 지금 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종의 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 폐쇄법으로 바꾸고 있고요. 동성애,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어떤 목사님이 5.18에 대한 거 설교를 할 때 했어요. 예화를 들어서. 그랬다가 지금 검찰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것 같아요. 동성애 교회에서 얘기한 목사님이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에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병이다,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그 죄를 저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확보도 돼서 그렇게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손이 어떤 오른쪽을 찍냐 왼쪽을 찍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전도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청년의 때에 청년이 네가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죠. 네가 의로운 행동을 했냐? 그럼 너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냐? 하지 않았다? 그 심판을 받겠죠. 전도서에서. 기억하라겠어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지금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지금 2달이 넘도록 청년들과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청년들과 어르신들 80이 넘으신 분들이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그 자리에서 투개표 이걸 외치고 있고요. 전국에서 지금 전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심지어 그 전국에는 어디가 들어가요? 광주도 들어가고 전라도도 들어가고 호남도 들어가고 제주도도 들어가요.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외치고 다녀요. 빨리 수사하라. 특검을 꾸리라. 특검도 어떤 특검? 국민특검. 국민의힘당에 의한 특검. 왜 그래요? 더불어당에 의한 특검을 지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결국 합의를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당은 제3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한변협회와 그 다음에 로스쿨 교수 출신들 중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이 지금 됐다고 해요. 자, 근데 처음에 이거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당에서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심판할 때 특검을 할 때 어떻게 했냐? 국민의힘당 빠지라겠다. 그리고 당신들 위주로 했다. 당신들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당 빠지라고 해서 그때 우리 당이 더불어당보다 의원수가 훨씬 많았는데 과반수가 넘었는데도
양보를 해서 당신들 위주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특검을 했다. 재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주도로 해야 된다 했더니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결국은 제3 특검으로 했어요. 이번에.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그래서 청년들과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만 제가 보다가 몇 번 올공에 갔었죠. 저도.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을 읽는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밝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몇백만 명입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까지 이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전국에서 지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제대로 해줍니까?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지난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12.3 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끝 부분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뭐라겠냐? 국가 반역 세력들이라고 말했어요. 국가 반역 세력들.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반역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대부분이 종북 세력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겠어요? 중공 간첩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있으니 빠른 시간에 척결시키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즐기는 가운데 민노총이 장악한 전 언론에서 나라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줄리라는 그런 걸 계속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들인 장관, 기관장, 심지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까지 30여 명을 탄핵시켜 국가가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과 발을 꽉
꽉 묶어 놓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국내 일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1년 예산 짠 것도 다 삭제를 했어요. 거기에는 고래사냥이라는 우리나라가 석유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막았어요. 원전도 폐지시키는 거, 부활시키는 거 막았어요. 특활비도 다 막았어요. 알잖아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2026년 6월 3일 6.3 지방선거 사기 조작 사건을 노골적으로 저질러 현재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지금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투기가. 부정선거 자들이 더불어당에서는 언론에서는 극우들이랴 극우들. 이번에도 역시 그러잖아요. 극우들이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극우들의 선동이라며 버텨왔던 자들이 현재 국조투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에 의해서 전산 조작이 밝혀졌고요.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어요? 1시간 후에 몇 명이 했다는 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후에 지금부터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요. 그냥 투표를 해요. 그럼 1시간 후에 이제 그걸 채집을 해서 몇 명이 했는지 전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산 처리가 1시간 후에 전산 처리가 돼야 해야 될 거를 1시간 전에 1시간 후에 거를 이미 100명 단위로 100명 단위, 15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이미 전산이 처리가 돼 있어. 그래서 1시간 전부터 투표가 시작된 게 1000명이 했던, 10,000명이 했던, 20,000명이 했던 그거 다 필요 없어. 100명씩만 했다고 전산 처리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라고요. 1시간 전에 전산 처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투표를 하면 1시간 후에 1000명이 할지 100명이 할지 10,000명이 할지 10만 명이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100명이 했다고 하고 150명이 했다고 하고 200명이 했다고 하고 전산 처리가 이미 돼 있어. 이렇게 전산 조작을 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본투표에서. 반면에 사전투표는 어떻게 했어요? 100명이 했는데 500명이 했다고 하고 1000명이 했다고 하고 부풀렸어. 이번에 들통났잖아요. 70%를 부풀렸다고 방송에 언론에 나오더만. 그럼 뭐예요? 100명이 했으면은 몇 명이 한 거예요? 70%를 올렸으니까 700명이 한 게 된 거야. 100명밖에 안 했는데 1000명이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명을 부풀리면 이렇게 부풀렸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왔던 말이 뭐예요? 사전투표 저거 거짓이다. 저렇게 많이 안 했다.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세상에 1시간 후에 전산 처리가 돼야 될 거를 1시간 전에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1시간 동안 100명이 했는지 200명이 했는지 1000명이 했는지 10,000명이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100명이 했다고 전산 처리가 돼 있어. 이렇게 했다고요. 시간 단위로. 그 주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밝혔잖아요. 선관위에서 받은 그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쌍둥이 투표지가
수백 장이 발견됐다는 것이 이번에 또 주진의원에 의해서 또 김은혜 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처음에 부천인가 인천인가에서 나 한 번 나와서 뭐 3동과 2동에서 똑같이 나왔죠. 쌍둥이표가. 선관위가 다른데 투표한 장소가 다른데 그랬더니 더불어당에서 뭘 하겠어요? 아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뭘 하겠어요? 이것은 통계학자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통계학자가 뭘 하겠어요? 통계학자의 말을 빌려서 몇십만 분의 1이래요. 그게 쌍둥이표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더불어당에서 그거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나왔어. 이제 심지어 호남에서도 나왔어. 충남에서도 나오고 대전에서도 나오고 부산에서도 나오고 울산에서도 나오고 대구에서도 나오고 또 추미애가 나온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당에서 아무 맛도 안 해 지금은. 이렇습니다. 쌍둥이표가 뭐예요? A라는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야 그게. 사전투표에서 100명이라고 전산에 올렸어. 100명이 했다고. 근데 B라는 투표소에서도 100명이 했대야. 똑같은 시간대에 올라왔어요 그게. 그런 게 지금은 전국에서 다 벌어졌다고요. 근데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아니래. 부실선거야. 아니 전산 처리를 1시간 후에 할 것을 갖다가 1시간 전에 100명이 했다고 해놓고서 그게 전산 처리, 그게 부정선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 그렇게 우겼는데 현재 호남, 경기, 충청, 제주, 대구, 부산 등 세종시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쌍둥이표가. 밝혀진 것만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밝혀진 것만. 그냥 특검이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래, 더불어당 말 맞다나 처음에 인천에서 나온 거, 부천이가에서 나온 거 우연의 일치를 하자고. 그거는 그러면은 전국에서 다 나온 건 수십 군데에서 나온 거는 뭐라고 할 거냐고.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과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몇십만 분의 1이래요.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게. 근데 전국에서 다 나온 거는 뭐요? 몇 억만 분의 1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재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2026년 6월 3일부터 밤과 낮으로 멈추지 않고 24시간 2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만 그런가요? 전국에서 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외치고 낮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어르신들 9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파만 외친다고 보면 안 돼요.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모두 연합해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더불어당에서 극우 나갈 거야? 자기네 편인데? 지금 올림픽공원에는요, 좌파 유튜버들이 지금 7, 8명이 지금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건 부정선거가 맞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전에는 극우들이라고 놀렸던 그들이 지금 그 유튜버 중에 한 사람 이름 박결이라는 사람이다. 박결. 완전 더불어당만 빠는 그런 유튜버인데 지금도 말썽이 많긴 한데 올공에서 그 사람 입에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부정선거 맞은 것 같아.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좌파들까지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는 게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각 도에서, 즉 호남과 부산과 경상도와 울산과 충청도와 경기도와 인천과 세종시와 제주도와 미국과 캐나다와 독일과 일본과 영국과 최소 수백만 명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지금 매주 하루도 안 빼놓고 몇만 명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어요.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외치며 있는데도 더불당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며 미래도 가서 100명 단위, 15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전산처리 입력해 놓은 것은 잘못했지만이래요. 더불어당에서. 잘못했지만 또한 투표가 끝나고 당선자 발표를 해놓고도 투표지를 어떤 지역에선 줄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추가하고 마무리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집단은, 중앙선관 집단은 잘못한 거지만 더불어당과 중앙선관위가 그래요. 잘못했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왜 이딴 짓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투표 전산에 이미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당은 52%, 국민의힘당은 48%로 이미 전산 처리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투표가 끝난 후에도 어떤 지역은 줄이고 어떤 선거구는 줄이고 어떤 지역 어떤 선거구는 높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전투표를 25% 했는데 40% 했다고 45% 했다고 뻥튀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70%나 뻥튀기 했다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본투표는 어떻게 했어요? 100명이 했는데 10명이 했다고 줄여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전투표를 워낙 올려놨으니까 본투표는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투표 인원보다 우리나라 투표 인원이 10,000명이라면 15,000명, 20,000명이 한 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야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금 밝혀졌잖아요. 70% 사전투표는 70%를 부풀렸고 본투표는 70%를 반대로 내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만. 왜 그래요? 이미 세팅을 해놨으니까 더불어당이 승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팅을 시켜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당과 중앙선관위는 특검을 통해서 밝히게 되면 안 되니까 중앙선관위 서버를 어떻게 한다고요? 곧 죽어도 끝까지 막는 거예요. 서버는 안 깔려고. 서버 까는 순간 서버를 까고 명단을 대줘야 되잖아요. 저기 몇 명이 어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서버에 나오는 거하고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밝혀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버하고 그 투표 인원하고 안 맞지. 안 맞잖아요. 당연히 안 맞지.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이름 쓰잖아요. 그거 안 맞지, 당연히. 서버가 뭐 더 많이 입력이 됐던가 아니면 덜 입력이 됐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어쨌든 서버 까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서버는 절대 못 가게 지금 막을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자네들이 지금 계속 뭐라고 그래요? 재검표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재검표. 올림픽에 있는 거 어제 그저께인가? 저기 더불어당에 그 사람이 그러대. 올림픽에 재검표하고 빨리 통 옮기자 그러잖아요. 선관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할 수가 없잖아.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야. 특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범죄가 나와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더불어당에서는. 사람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숨겨져 있던 게. 그럼 그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더불어당에서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는 확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뭐라 하냐. 당신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할 때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 인지되는 거 다 하지 않았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1년이 넘게 하지 않냐. 지금도 하지 않냐. 근데 왜 이거는 안 하려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수사는 인지된 것까지 티끌까지도 다 수사를 하면서 이거는 왜 인지된 거를 하지 말자고 하냐. 안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찍어주는 그 당이 어떤 당인지 알죠? 이재명 가짜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1년이 넘도록 제1특검, 제2특검, 제3특검 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총선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어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부정선거 특검과 수사 재판부는 그렇게 안 하냐. 더불어당 당신들이 그게 맞는 게 아니지 않냐. 국민의당에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같이 연결하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좌파들 20, 30대들이 지금 어떡하고 있어요? 좌파들 20, 30대들아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반적인 좌파, 너희들이 사람 새끼들이라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 것을 빌은다면
그것은 구더기요. 구더기는 펄펄 끓는 부르스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고통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르스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다. 고통만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니까요. 구더기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할 뿐이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만을 안위하고 있는 가짜 목사, 가짜 교인, 특히 특정 지역 출신들은 목사든 교인이든 98%가 거짓으로 종교 활동만 하는 자로서 결국 부르스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금 정상적인 교인들이, 목사들이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마다 세 군데에서 각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지금 자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좌파든 우파든 다 부정으로 저질러진 이 부정 앞에서 교회가 이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대형 교회가 눈을 뜨고 나오게 해주세요. 좌파든 우파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지역이든지 다 나와서 함께 외치게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해결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제가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지금 오로지 더불어당만을 찍어주고 결국 나라의 좌초가 되어서 공산화의 길로 돼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불어당에 의해서 갖가지 폐교회법이 계속해서 통과가 시켜지고 성경 안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너희는 전국을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전도해다가 너희도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도해온 자들에게는 더 이렇게 지옥 가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천지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전도에다가 너희들도 천국문을 닫고 안 들어가고 너희들이 전도해온 자들까지도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신학교 교수든 목사 하나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한패가 된다면 같은 부르스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한패가 된다면이라는 게 더불어당과 한패가 된다는 거, 선관위와 한패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불법을 덮어주고 숨기고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독재자가 되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투표밖에 없잖아요. 투표를 해서 잘못한 정권을 심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당에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얘기야.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불법을 저지른 제사장과 함께 한다는 게, 불법을 저지르는 당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법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돼갖고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교회를 폐교시키는 거, 교회 법을 고치는 거, 동성애법을 발의하는 거, 교회가 국가의 말을 안 들을 때는 폐교시키고 그 재산을 국가로 환수시킨다는 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자들을 찍어줘갖고 그걸 통과를 시켜서 교회가 폐교가 되게 만드는 목사가 그게 진짜 목사냐고요.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그 교인이 진짜 교인이냐고요. 진짜 목사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까지 방관만 해오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 2026년 8월 17일부터 올림픽공원에 단 1시간씩이라도 가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한 자리에서 수개표로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호소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이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외치는 그 장면을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스터디 TV를 통해서 1시간이라도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스터디 TV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는 방송이지만, 선거제도가 악인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화로 회귀시켰을 때 북계처럼, 중공처럼, 소련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폐교가 되는 것을 목사로서, 신학 박사로서 마냥 모르는 척하고 남이 목숨 걸고 지켜주기만을 기다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뭐라 할 것인가? 뭐뭐야 라면서 나에게 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동조하는 불의한 목회자라고 할 것이 분명 때문에, 그래서 많이 흘렀지만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스터디 시청자는 적지만 한 명이라도 이런 불의한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리려고 단 한 명의 시청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올림픽 공원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외치고, 거기에는 그 올림픽 공원에는 수백 명의 목사분들과 교회들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든 많은 교회들이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몇 분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그 사람들이 2달이 넘도록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실방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모여있는 어떤 단체가 있더라고요. 부흥과 성령이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부흥과 성령 채널. 거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방송을 목사님들 거기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지금 2달이 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늦게까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의로운 올공 청년들에게 시시때때로 바나나와 초콜릿과 갖가지 음식들, 밥, 라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걸 나눠주고 있는 교회들, 또 전국에서 시청자들이 자비로 올공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해서 보내주는, 커피차도 보내주고 밥차도 보내주고 소세지차도 보내주고 음료수차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의로운 행동을 이제 제가 가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초등학문 스터디 TV를 통해서 실방으로, 초등학문 스터디는 몇 명 시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단 한 명이 시청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나가서 실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스터디하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업로드 시키는 거, 그거를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촬영해 놓은 것도 지금 올 1년 거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거 마태복음 업로드 끝나고 나면 고린도 전서부터 또 할 겁니다. 또 촬영하고 그건 계속 업로드 시킬 겁니다. 그때까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